안녕하십니까, 강명천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포도주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최효숙 트레이너가 이 포도주, 심지어는 그 위스키 같은 것도 또 국산 그 오래된 소주 이런 것들을 어디 꽂혀 놓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도주 같은 거 싸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해외 나가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좋은 건 가격도 꽤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변했다고 이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딱 땄을 때 혹은 따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보관을 해도 되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종류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수도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포도주가 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병을 안 딴 포도주하고요, 딴 포도주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포도주가 상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고요. 그러면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마시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포도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한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는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을 덤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포도주에는 레드 와인 이란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로즈 와인이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강화 와인 이런 것도 있어요. 우선 이 레드 와인은 결국은 이 레드 와인은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빨갛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많은 이름들이 제가 이걸 한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붙였습니다. 이 카르보네트 소비그농이라고 하는 이것이 레드 와인 포도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프랑스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산지로 되어 있는 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결국은 보면 레드 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 포도 색깔이 나오기 전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런 걸로 만드는 그 로즈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그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몇 가지 이름의 포도주가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 청포도라고 하죠. 예, 녹색 포도로 주로 만들고, 드물게는 이 검은색 포도로도 이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샤르도네이, 이거 영화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 같습니다. 예, 많은 화이트 와인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이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 스파클링, 결국 발포, 그 안에 기포가 들어있다는 거죠. 발포성 포도주라고 하고요. 이게는 그 와인을 만들 때 한번 발효해서 와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번 더 추가적인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기포를 포함시킵니다. 사이다처럼요. 근데 이 스파클링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샴페인이죠.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 다른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제가 이 포도주를
먹는 사진인데 이게 거짓말 사진입니다. 우선 그 잔을 들고 있는 폼이 제가 잘못됐네요. 보통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밑에 손잡이를 쥐고 이 컵을 손으로 잡으면 이 컵의 온도가 변해서 맛이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보통 12도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술을 못 먹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있대요. 맥주, 소주. 이 소주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도수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사실 25도에서 16으로 내려가서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빼가리 40도라고 해서 그게 제일 강한 술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드카 같은 거는 뭐 75%, 90%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그 SSI 유광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상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방법을 잘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 이 마실 때 마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잘 못할 때 포도주 병을 개봉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마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포도주가 식초화해 갑니다. 저희들이 그 식초를 비니가라고 하죠. 이 비니가가 바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인이 와인의 바인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태리나 프랑스 쪽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잘못 두면 이게 이제 식초가 됩니다. 사실은 식초화할 때 그 식초를 마시는 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죠. 저희도 식초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균이 들어가서 변했는데 그걸 마시게 되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알코올성 음료가 적당량을 즐기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경우는 적당량이라고 하는 게 여자분들에게는 하루 한 잔, 포도주 잔으로 한 잔, 이게 그 5온스 잔이 포도주 잔이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남자는 한 2잔까지를 적정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먹고도 취한다고 하네요. 자, 안 딴 포도주, 소위 말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에, 빛이 없는 곳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눕혀둬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세워두면 코르크가 건조해지면서 이 코르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두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딴 포도주는요, 그 병에 들어있는 화이트 와인은 2년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로즈 와인도 2년, 레드 와인은 3년 정도 가는가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안 딴 포도주는 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그 다음에 이 그 빈티지 와인, 이 빈티지라는 말은 이 포도주에 그 브랜디 같은 걸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강화시키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십 년 간다고 해요. 포티파이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딴 포도주는 한 3, 4년이까지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파클링 와인은 그 한 10년까지도 보관을 해 놓으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을 따게 되면
여러분들 그 포도주 잔이 따지면서 공기가 포도주에 접하고요.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술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상하거나 아니면 식초화하는 거죠. 이게 균이 또 접해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맛, 향, 어떤 그 술의 지속력 같은 데가 변화가 올 거고요. 만약에 따서 조금 마시고 다 마실 의향이 없으면 바로 뚜껑을 닫아서 뒤집어 두거나 눕혀둬야 됩니다. 그 화이트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은 냉장고에 레드 와인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선 딴 포도주는 스파클링 와인은 하루 이틀 만에 맛이 갑니다. 화이트 와인, 로즈 와인, 레드 와인은 다 3일에서 5일, 뭐 6일 요게 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 강화 와인은 1 내지 3주까지 꽤 오래 가네요. 그래서 내가 마신 술이 어떤 술인지 잘 보고, 대부분 포도주는 따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마시는 게 맞습니다. 이 포도주가 상하게 되면 우선 색이 변하고요. 당연히 냄새가 나면서 맛이 변합니다. 기포가 포도주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코르크가 특히 한번 이렇게 뺄 때 상하기도 하고요. 뭐 말라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쪽으로 알코올 성분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 막아서 보관하셔야 될 겁니다. 이 포도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뭐 다른 식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포도주는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한 목에 많이 이렇게 꿀꺽꿀꺽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맛이 이상하다 하면 그만둡니다. 보통 조금 마시는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특히 또 산화했거나 이 식초화되면 그게 뭐 식초를 먹어서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죠. 문제는 이제 이 균에 의해서 부패했는 경우에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중독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위경련, 뭐 메스껍고요, 구토, 설사, 열, 탈수, 이거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그 콩팥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식중독으로 설사와 구토를 하면서 탈수가 되게 되면 이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은 시원하고 어두운 장소에 코르크병은 눕혀서 보관합니다. 습도는 60%를 하고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포도주 광이 아닌 사람들은 이 와인 냉장고, 이 와인 리프라고 하고요. 또 저희들은 뭐 와인 쿨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잘 안 갖췄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 뭐 장만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문제는 딴 포도주는 쿨러에 넣는다고 해서 계속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포도주는 뿐만 아니라 이 술은 우리가 잘 마시면 사실 최고의 음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마시는 게 참 어려운 게 술이죠. 술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이게 사실 적정량 조금씩을 먹으면 심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술을 적정량을 먹는 사람은 글쎄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술은 먹으면 적정량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음료수입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시원하고 어둡고 습도를 잘 유지할, 습도는 6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맛이나 냄새가 변하면 절대 마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마시고 내가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나고 하는 식중독 증상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괜히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이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하지만 저는 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